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일1비 오늘도 즐겁게 41번째 질문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2022년 7월 모의고사 10번에서 13번 문제가 되겠어요. 약간 기술 문제인 것 같아요.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읽히시죠? 이런 거. 자, 11번 보기 문제네요. 윗글을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12번도 보기 문제죠. 그럼 이때 보기 문제가 두 개나 나오면 둘 다 읽고 풀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이때 A를 봤더니 A는 중간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아마 글을 읽는 중간에 풀릴 것 같아요. 과정 중에서. 그래서 선생님은 윗글을 참고 윗글을 다 읽으라고 하는 11번을 마지막에 풀어야겠구나 라고 설계해주고 12번은 A가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이 정도로 체크를 했고요. 13번 기억 나올 때 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10번을 일단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객차 탐지 1문단, 딥러닝 2문단, 욜로 3문단, 이후 4문단, 오른쪽에 A 나오는 부분이 5문단이 되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1번 6문단 이렇게 총 6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일단은 10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면서 1문단부터 읽어봤어요. 또 1문단 전체 내용이 약간 10번과 관련이 있죠. 객체 탐지란 이라고 하면서 객체 탐지는 이미지에 있는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여러 대상의 위치를 찾죠. 이미지에 있는 여러 대상의 위치를 찾아서 그 경계 상자 안에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를 판별하는 작업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10번에 1번에 해당이 되겠죠. 객체 탐지는 이미지에 있는 대상의 위치를 찾아서 그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작업이다.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객체 탐지는 찾고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작업이다. 10번에 1번을 지울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문단으로 또 내려와서 이제 근거를 찾아봅니다. 봤더니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길래 선생님 좀 체크를 하면서 봤어요. 2단계 방식과 단일 단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처음에 2단계 방식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2단계 방식 쭉 봤더니 2단계 방식이 여기까지, 단일 단계 방식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탐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2단계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이 내용이 10번의 2번과 관련이 되겠네요. 자, 2단계 방식은 객체를 탐지하는 속도가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10번에 2번 2단계 방식은 속도가 느려서 실시간 탐지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방식이 나와요? 단일 단계 방식으로 욜로 모델, 알고리즘 모델로 YOLO 모델이 쓰인다 라고 하면서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이 3문단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역시나 10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봤어요. 일단 여러분 내용을 조금씩 알면서 보기는 해야 돼요. 이제 내용을 조금 3문단의 내용을 이제 눈에 좀 담으면서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상자의 데이터가 BX, BY, BW는 wide일 것이고 BH는 높이니까 height일 것이고 height 높이가 그거 맞나? PC 이렇게 돼 있고 C 이렇게 이제 표시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N이 뭐 5 이하이고 이렇게 해서 뭐 경계상자의 중심점 잡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이제 쭉 봤습니다. 내용들을 그냥 이해하면서 쭉 읽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번의 근거가 되는 게 나와요. 경계상자의 크기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표시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을 통해 10번에 3번을 알 수 있겠네요. 경계상자의 크기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하다 라는 말이 있네요. 그런데 이미지에 표시되는 경계상자의 기준이 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경계상자는 기준이 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고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러므로 기준이 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말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0번에 3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쭉 내용을 읽어줬어요. 이제 4문단에 내려갔더니 나머지 것들도 쭉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경계상자의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 씬 신뢰도 점수를 구한다 라고 해요. 자, 그리고 모든 경계상자들은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만큼 신뢰도 점수를 가지게 된다 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10번에 4번을 알 수가 있어요. 신뢰도 점수라는 것은 경계상자의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 즉 해당 경계상자의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이죠. 그리고 모든 경계상자마다 존재한다. 모든 경계상자들은 신뢰도 점수를 가진다. 모든 경계상자마다 존재한다. 두 가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맞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에 4번까지를 일단 지울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이제. 10번에. 5번 남았네요. 5번 남아서 요거 한번 딱 읽고 5문단을 넘어갔더니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와요. 그런데 서로 다른 경계상자에서 같은 종류의 객체가 탐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 10번에 5번도 지울 수가 있겠죠. 즉, 같은 종류의 객체가 여러 개의 경계상자에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경계상자가 표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상에 여러 개의 경계상자가 그려질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10번의 답이 3번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럼 여기까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A에 해당하죠. 그럼 여러분 A에 해당하는 12번 12번에 나오는 이 경계상자에 대한 NMS의 수행 과정, 얘를 따라가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 A의 과정. 그래서 A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NMX가 이렇게 나오죠. B 최대값 억제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NMX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B 최대값 억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미지 속의 각 대상별로 가장 정확한 경계상자 하나만 표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되어 있죠. B 최대값 억제에서. 그러면은 요 맨 처음에 한 가지 종류의 객체를 기준으로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경계상자를 정렬하는데, A의 대상이 되는 경계상자의 신뢰도 점수는 이미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미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할까요? 여러분 여기 봅시다. 각 대상별로 가장 정확한 상자 하나만 표시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므로 신뢰도 점수가 이미지에 상관없이 일정하지 않겠죠. 일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을 통해 12번에 1번 일단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순서대로 읽으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또 읽으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IOU 값은 두 경계상자의 위치가 일치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요게 12번에 2번과 관련이 되겠네요.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IOU 값은 경계상자의 위치가 일치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오죠. 자, 이 두 번째 단계. 나머지 경계상자와의 IOU 값을 계산하는데, 계산된 IOU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중복되는 부분이 많겠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거는 1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이란 말이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번도 틀렸습니다. 경계상자의 위치가 일치할수록, 즉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2번도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또 읽으면서 그 다음 부분을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IOU 값이 설정된 인계값보다 작으며 경계상자가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된 것으로 판단하여 두 경계상자 모두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 여기 설정된 인계값보다 크면 동일한 대상에 표시된 것으로 판단하고 삭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삭제만 하는 게 다가 아니죠. 삭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계값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된 것으로 판단해서 모두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세 번째 과정에 삭제하거나 남겨둠이라고 되어 있죠. 삭제하는 과정만이 아니죠. 남겨두는 과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상자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두 경계상자가 동일한 대상이에요. 여기 보면 삭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경우도 있다고요?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된 것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둔다라고 말을 했죠. 자, 이게 12번에 3번의 근거가 되는 거.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됐을 경우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죠. 삭제되지 않았을 때는 3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이 그리고 빠뜨린 게 있는데 이 편집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D가 빠졌어요. 근데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A, B, C, E로 되어 있으면 중간에 여기 D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마 박스가 이쪽으로 밀면서 D가 빠진 것 같아요. 선생님 편집할 때. 미안해요. 여기다 D를 넣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은 경계상자 중에 최고 점수의 경계상자를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BC에 가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경계상자만 남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미지 속의 각 대상별로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가진 경계상자 하나씩만 남게 되는 거죠. 12번에 4번 단계가 됩니다. 자, 볼까요? 12번에 4번. 뒤의 과정은 하나의 특정 대상에 중복되어 표시된 여러 개의 경계상자가 하나만 남을 때까지 반복되겠군. 맞죠, 여러분? 중복되어 표시된 여러 개의 경계상자 하나가 남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 반복이 돼서 하나가 남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가진 경계상자 하나씩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 종류의 객체에 대해서 과정을 거쳐서 다 이제 하나씩만 남게 되겠죠.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경계상자는 이전 객체의 기준이 되었던 경계상자와 동일한 대상에 그려지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이전 객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동일한 대상이 또 그려지면 안 됩니다. 경계상자는 이전 객체의 기준이 되었던 경계상자와 다른 대상에 그려져야 됩니다. 다른 대상에 그려져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이 설명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전 객체의 기준이 되었던 경계상자와 중복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복되면 안 되죠? 중복된 거 계속 삭제했으니까. 중복될 수 없는데 동일한 객체가 또 그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삭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5문단 내려가 볼까요? 5문단. 이렇게 해서 YOLO는 2단계 방식에 비해 탐지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대신에 자, 새때와 같이 여러 물체가 한 영역 안에 모여 있는 경우 일부 대상을 탐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뒤에 한번 봅시다. 이게 기억이잖아요. 기억의 이유를 써보래요. 기억. 여러 물체가 한 영역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탐지를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얘는요, 여러분. 여러 물체가 한 영역 안에 있는 경우 일부 대상을 탐지하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러분 3문단에서 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3문단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경계상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탐지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설정할 수 있는 경계상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일반적으로 5개 이하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5개 이하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물체가 있는 경우는 요게 문제가 되겠죠. 요게. 일반적으로는 n이 5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요.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 요걸 보시면 되겠죠. 수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대상의 크기에 따라 경계상자가 존재할 확률값이 달라진다. 이건 완전 다른 설명이고 신뢰도 점수가 인계값보다 작아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것도 다른 설명이고 객체를 탐지할 때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에 따라 객체를 판별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탐지할 때 영역별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 말이죠. 이게 맞는 설명이네요. 탐지할 때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고 알고리즘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뭐예요? 2차원? 2단계 2단계 방식. 이거는 2단계 방식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아니에요. 자, 답은 우리가 3문단에서 밑줄 친 거 보시면 되죠. 영역별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수가 제한적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 물체가 있을 때는 한 영역에 있을 때는 탐지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 10번 됐고, 12번, 13번도 됐죠? 마지막 대망의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선생님 이거 시간 진짜 많이 걸렸거든요.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계산하고 넘어가기 싫었는데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계산을 하나만 하고 꼼수로 계산 하나만 하고 넘어가려고 찍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아, 계산을 다 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글을 청구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자, 경계선자의 수 2로 설정했습니다. 욜로 모델의 특정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출력되는 거죠. 도식화에서 나타냈다 라고 했네요. 자, 경계상자가 두 개로 설정이 됐고 있죠? B에 X, Y 좌표 나와 있고 와이드 높이 나와 있죠? 넓이와 높이. 그 다음에 PC. PC의 값이 우리 뭐였죠? PC가 경계상자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 그리고 C가 여러분 그것이 특정 객체일 확률이죠. 특정 객체일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특정 객체일 확률 요것만 쭉 볼까요? 특정 객체일 확률을 봤을 때 0.3, 0.7 이런 걸 쭉 봤을 때 이 5개를 놓고 봤을 때 뭐가 제일 높아요? 얘가 제일 높죠. 나가. 그럼 이 특정 객체는 뭐겠어요? 고양이일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요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이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은 1번부터 볼까요?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된 객체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거는 쉽게 지울 수가 있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경계상자 1이 경계상자 2보다 더 정확하게 객체를 탐지하였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뭘 판단해야 되냐면 신뢰도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계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신뢰도가 정확하게 안 써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선생님이 계산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도 이제 여러분이랑은 해야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도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여기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 그리고 그것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을 곱해서 확률값을 곱해서 신뢰도 점수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과 그것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을 곱합니다.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은 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PC가 해당 경계상자에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이에요. PC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것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 이게 C. C는 그 객체가 특정 객체일 확률값입니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짜증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 이게 PC. 그것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 이게 C예요. C. 이걸 곱하면 신뢰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요 위에 있는 말과 밑에 있는 말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신뢰도 점수란 어떻게 구하는 거냐? PC 곱하기 C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경계상자 상자 1 이거 조금 크게 해놓고 그냥 쓸게요. 상자 1. 상자 1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PC 0.9, C 0.7이죠. 요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0.9 곱하기 0.7을 해주면 97에 63이죠. 0.63이 되고 그 다음에 상자 2. 상자 2는 0.8, 0.9네요. 그러면은 0.8 곱하기 0.9가 되니까 8, 9, 72가 되죠. 0.72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 뭐가 더 높아요? 여기서 신뢰도가 네, 얘가 더 높네요.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객체를 탐지한 거 경계상자 1이 2보다 정확하게 객체를 탐지하였다? 틀렸죠. 경계상자 2가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얘가 신뢰도가 더 높아요. 경계상자 2가. 여기서 2번에서 답이 딱 나와버렸으면 그냥 확 긋고 넘어가셨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2번이 풀기 싫어가지고 이거 다 말로 설명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뒤에 있는 애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얘네가 더 풀기 좋아 보여서 5번부터 풀었어요. 끝에서부터 풀어왔거든요. 근데 다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을 다 쓰고 2번까지 풀었어요. 꼼수 쓰다가 5번부터 풀다가. 근데 2번부터 풀었으면 여러분 이게 딱 맞다는 거 요것만 잘 파악했으면 그냥 확 체크하고 뒤 안 풀고 넘어가셨어도 되기는 합니다. 자, 3번.
입력된 이미지 전체 영역에 표시되는 경계상자는 모두 18개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3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S 곱하기 S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그리고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는 N개로 표시하는 거죠. 자, 이미지는 S 곱하기 S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경계상자는 N개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출력된 데이터 보면 이미지 몇 개로 나눴어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은 이때 입력된 이미지는 S 곱하기 S는 몇 곱하기면? 3 곱하기 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계선자의 수가 2잖아요. 2가 N이 되는 거고 이 2가 N입니다. 그럼 여기서 입력된 이미지에 전체 영역에 표시되는 경계상자 모두 몇 개냐? 얘는 S, N을 곱해주면 되니까 3, 3, 2 그대로 곱해서 9, 2, 18 18개 맞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맞아요. 자, 입력된 이미지에서 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종류는 모두 5가지이다. 맞죠? 이거는 간단하게 나오죠? 학습된 객체 데이터 이렇게 5가지 탐지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율로 모델이 이미지를 분석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는 모두 180개이다. 요거 여러분 뭐 보면 되냐면 자, 출력하는 데이터 여기 나옵니다. 그 대상이 특정 객체를 확률값에 계산해서 총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데이터를 출력할 때 S 곱하기 N의 5 플러스 M입니다. 그때 M은 미리 학습된 M가지 종류의 객체 데이터예요. M가지 종류의 객체 데이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S 곱하기 N의 5 플러스 학습된 객체 데이터 여기 5가지죠. 5가지잖아요. 그럼 5 플러스 5겠죠. 위에 여러분 S 곱하기 N이 18이었잖아요. 18에 곱하기 5 더하기 5 10이죠. 180이 되겠네요. 180개. 맞네요. 뒤에서부터 다 나서면 망했어요. 다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했으면 빨랐을걸. 근데 이게 계산이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뒤에서부터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자, 이제 뒤에 게 왜 맞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찾으셨으면 됩니다. 근데 본문에 이게 너무 말로 설명이 돼 있어서 이 말로 설명돼 있는 걸 다시 수식으로 고치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설명돼 있는 것들을 수식으로 굳이 고치면 이런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41번째 지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내일도 즐겁게 42번째 지문으로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